외환 전문역 1종 환리스크 관리 제3강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국내 시장이든 국제 외환 시장이든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심리적 요인 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수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조선업이 배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은, 그런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 선박 회사, 조선소에서는 그 달러를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인건비도, 원화를 받아서 인건비도 주고, 뭐 자재값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출이 일어나서 달러가 들어오면은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나요? 수출이 잘 돼서 외화가 들어와. 그럼 외화를 팔어. 그러니까 외화라는 게 달러인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이었는데, 이게 1,000원 하던 것이 달러를 막 팔어. 그러면 990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입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사온다. 비행기를 사와.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주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이게 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 달러를 주려면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아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과정에서 환율이 이건 어떻게 되죠? 원 달러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수입 결제를 해야 되니까. 달러를 사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뭐 1010원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흑자가 지속이 된다. 그럼 환율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항상 잘 되는 나라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이 외국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양호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국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살려면 달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와서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만든 다음에 그 원화 가지고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 주식 투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지수, 주식시장의 코스피는 올라가죠.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이게 외국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달러가 국내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은 환율은 어떻게 되죠? 환율은 곤두박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외국인 주식 투자가 주요 이슈가 됐을 때는 이 환율과 주가 지수가 이렇게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저기 국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국제 시장에서 불안정해지면은 이 주식을 팔고 그럼 주가 지수는 떨어지고 그 주식을 팔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막 사야 되잖아요. 그럼 환율 올라가죠. 환율 상승. 그죠? 환율 상승.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유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주가 지수와 환율은 방향을 서로 반대하면서 움직이는데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하고 호주인데 호주는 금리가 10%, 일본은 0%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엔화를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거를 엔화를 팔고 셀 엔화를 팔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호주 달러를 사요. 아, 해 가지고
요걸 호주 채권에 투자한 거죠. 채권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국 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나라인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차이 나니까 일본에 사는 누구나 우리가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살림하는 그 주부들도 이런 형태의 투자를 대출을 받아갖고 호주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0% 수익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 대출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호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되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호주 달러가 강세였다. 이게 ASD 이게 N 이렇게 되잖아요. N을 봐야 한다는 얘기는 호주 달러를 판다는 얘기인데 이때 환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이 와타나베 부인은 채권 투자에서 10% 먹고 환율에서도 먹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이 이런 그 투자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 이렇게 환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함부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못하는 게 달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달러의 지금 금리가 워낙 금리보다 높은데 만약에 우리만 내리면 에, 우리 쪽에서 우리 쪽에서 미국 쪽으로 자본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본이 움직일 때는 부득이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환율 변동 요인 중에 중앙은행 시장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뭐 환율이 막 떨어지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 1,000원 하던 게 9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죽겠다고 그럽니까? 수출자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달러 수출했는데 원화를 바꾸면 900원밖에 안 되니까 1,000원을 예상했었는데 9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자들이 막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야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말이죠.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각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장 개입이라고 해서 인터벤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듣기 좋은 말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해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음, 하려면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정책적인 요인이 있어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뭐 이런 게 있었고 달러를 막 풀었죠. 그러면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엔화를 막 풀었죠. 엔화를 막 풀었어. 그러면은 엔화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책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 시장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는 것은 세상이 어수선하고 막 뭐 전쟁이 되고 그러면 에, 달러를 우리가 이게 그 안전자산이라고 세이프 헤븐이라고 그래요. 세이프 헤븐. 헤븐이 아닙니다. 헤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는 달러나 뭐 금이나 뭐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달러 환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소요가 있으면 각 그 개발도상국의 주식은 일종의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이 안전한 자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 이런 게 있고 외환 시장에서 있는데 사실은 루머가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요. 포지션을 이게 빌드업을 한다고. 근데 막상 뉴스가 나오면 그걸 또 다시 뭐 언와인딩 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런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다.
거를 그냥 이런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뭐 가격이 움직이니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나타나면은 여기서 약간 갔다가 이만큼 빠진다. 얼마만큼까지냐? 이 높이만큼 빠진다. 뭐 이런 그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요. 뭐 각종 차트를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딜러들이 단기적으로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트레이딩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넘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 발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그러한 그 숫자들은 미리 예상이 있어요. 예상. 포캐스트가 있다. 이번에는 0.3% 오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뭐 0.2%가 나왔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0.1% 포인트 차이가 나죠? 요 차이에 의해서 막 시장이 순식간에 막 그 어떤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환율이 막 급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가 있다 하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애쓰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